어제 한국 시간으로 3월 1일, 미국 시간으로 2월 28일 젤렌스키가 미국 가서 큰 코 다쳤지요. 생쇼를 했지요. 웃긴 게, 자, 오늘 젤렌스키의 실수를 유도한 트럼프 대통령. 사실 어제 트럼프하고 그 이제 전문을 다 봤거든요. 왜냐하면 전문 다 공개가 돼 있어. 영어로. 그 트럼프하고 젤렌스키하고 회담하는 거. 그러니까 처음에 도착해서부터 해가지고 회담 내용 전부 진행되는 거. 벤스 부통령이 왜 갑자기, 원래 부통령은 근데 안 끼어들거든, 이런 것들. 왜 끼어들어서 했냐. 그리고 마지막 그냥 배웅도 안 받고 그냥 갔어요. 아무도 배웅을 안 나갔어, 대통령도. 그냥 차 타고 갔어. 그래갖고 바로 떠나가지고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날 바로 미국을 떠나가지고 영국에 갔어. 영국 스티머 총리가 환대를 해준 거야. 환대. 야, 우리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지지하겠다. 사람들은 유럽이 지지한다니까, 유럽이 뭔가 할 줄 아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왠지 아세요? 그건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또 가가지고 유럽이 뭐 영국이 한다 이러니까, 또 좋아가지고 막 감격해서 환대해준다니까 막 고마워이라고 있는데, 이 빙시 같은 놈이 저거 전쟁시킨 게 영국이잖아, 영국. 저 원래 키예v 침공 당하기 직전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 북쪽인 영국이에요. 그때 보리스 총리가 그때 가가지고 전쟁하라고. 그리고 아시죠? 전 세계 모든, 지금 20세기 이후에 모든 식민지의 모든 학살의 원흉은 전 세계 대부분의 세계사에서 복잡한, 지금도 영토 분쟁 나고 시끄러운 걸 다 뒷배경이 영국입니다. 영국, 프랑스. 그거 아니면은 영국 손잡으면 안 되죠. 자, 하나하나씩 이야기해 볼게요. 젤렌스키의 실수를 유도한 트럼프 대통령. 자, 우크라이나를 안하무인으로 다루는 이유라고 적었는데, 사실 우크라이나를 안하무인으로 다룬 거 맞아요. 왜 그랬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1번, 우크라이나 너가 잘못했다. 아니, 우크라이나가 잘못한 게 젤렌스키 너가 잘못한 인정해라는 거예요. 너가 잘못한 인정해라. 그래서 여러 가지 험한 언사를 썼잖아요. 인정해라는 거. 왜? 미국 입장, 트럼프가 볼 때는 이 전쟁을 일으킨 원인이 사실은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푸틴이 아닙니다. 푸틴은 수차례 경고했고, 수차례 이야기하고, 수차례 평화 협상까지 시도했어요. 끝까지 거부하고 사고 친 건 젤렌스키입니다. 그 제일 나쁜 놈은 푸틴이 아니에요. 젤렌스키예요. 진짜. 예, 감사합니다. 젤렌스키가 이 모든 원흉에 어제도 팔짱 끼고 앉아서 하는 거. 그리고 지가 왜 영어를 해요? 한마디로 영어 할 줄. 정상회담 갔어요. 정상회담 갔으면 자기 통역이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말을 하고 통역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왜 거기서 지가 건방지게 영어를 해요? 역대 대통령이 영어 못해서 영어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옛날에 김정은 대통령이 영어 잘합니다. 하지만 영어 안 해요. 한번 영어 했다가 욕 좀 들어먹었잖아요. 그리고 관례상 하면 안 돼요. 영어권이 아닌 다음에. 왜? 저 새끼가 왜 영어를 해? 진짜 그래, 속으로. 저 새끼가 왜 영어를 해? 왜? 그리고, 사실 욕하면 들어먹는 게, 왜 예의를 갖추라고 옷 입으는 거 사실 맞잖아. 공식적으로 자꾸 매 군복 입고 다니냐고. 지금, 영국 BBC 보도, 그리고 프랑스 보도에서 젤렌스키가 돌린 재산만 1억 6천인가 1억 2천인가 그래요. 1조 원 이상을 그거는 이미 영국 BBC에서 다 밝혀놨어요. 영국에 빼돌린 재산만 1조. 그리고 프랑스에 프랑스에 젤렌스키 와이프 이름을 사놓은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 작년에 전쟁 하는 와중에 작년에 미국 가서 쇼핑하고 다 들켰잖아요. 자기 와이프가 명품 쇼핑하고 이런 거. 자, 이런 것 때문에 푸틴이 트럼프가 볼 때는, 지금 이번에 미국이 볼 때는 젤렌스키가 있는 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이게 협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배제시키는 겁니다. 배제시키려고 하고, 그래서 지금처럼 언사를 하는 거예요. 너 나가라, 독재다. 너 지지 못 받잖아, 한마디로. 너 4%도 안 되잖아. 실제로 선거하면 4%도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지금 지지율이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너는 전쟁을 끝내려고 하는 의지 자체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와서 그렇잖아요. 히토를 받고 이런 거 좋아하거나 너가 억울해서 그 억울하면 그러면 너희들이 어떻게 종전 협상을 하겠다는 거 의견을 내라고 했어요, 미국이. 그럼 너희는 어떻게 하면 좋겠노? 평화협정을 어떻게 하면 좋겠노? 종전협정을 어떻게 하면 좋겠노? 젤렌스키 딱 두 개만 말했습니다. 뭔지 압니까? 영토 돌려달라. 그리고 미국이 주둔을 해라. 미국이 주둔해달라고 했어요, 처음에. 그 한국엔 보도가 안 됐는데, 미국이 주둔해가지고, 이거를 해달라. 아니면, 미국이 주둔해가지고, 러시아하고 딱 맞대결 하게. 그러면 우리는 빠질 테니까, 미국이 주둔해달라. 아니면, 우리 나토 가입하게 해달라. 셋 다 안 되는 거잖아요. 셋 다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이 왜 주둔해요? 아프가니스탄에서 나오는 난판에 왜 주둔하냐고. 미국이 들어가기 싫어서 돈만 내는 건데, 유럽도 하기 싫어서 돈만 살짝 떼주는데, 누가 주둔을 해요? 당연히 안 하죠, 당연히. 그런데, 젤렌스키는 이 세 가지 외에는, 그냥 이거 막무가내 던져놓고, 이거 아닌데 협상 안 해. 이게 뭡니까?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의견들을 여러 가지 나열을 해야 돼. 플랜 A, B, C를 하고, 이래 합시다. 이게 협상이잖아. 니고시에이트 하는 건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안 되겠다, 제낀다. 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끼고, 러시아한테 바로 오자. 야, 우리 이야기하자, 협상하자. 우리 이런 협상 안 있다. 그래서 사우디에서 만났던 겁니다. 이런 걸 한국에 보도 아무도 안 해. 아무도 안 하니까 한국에서 무조건 푸틴은 나쁜 놈, 젤렌스키 불쌍한 놈, 트럼프 나쁜 놈만 하고 있는 거예요. SBS든 뭐든. 젤렌스키가 팔짱 끼는 거는 언제부터 끼냐면, 그 앞에 벤스 부통령이 젤렌스키를 막 뭐라 했거든. 그때부터 열받아 팔짱 낀 거예요. 처음부터는 안 깼어요. 처음부터는 그래 안 했는데 중간에 벤서가 끼어들어서 그거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왜 벤서가 끼어들었는지. 그거까지 다 알아야 돼요. 한국엔 이런 거 보도를 안 하니까 그냥 맞죠? 그런 자리 아니죠. 그냥 무조건 푸틴 나쁜 놈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 우리나라 전부 다가. 왜 우리나라에 저는 원래 이야기했지만 저는 학생운동 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수 진보 이런 거 별로 개념이 없어요. CNN이 미국에서 보도로 제일 이쪽으로 편향된 거죠. 그 보도를 금과 옥조처럼 받았는 데가 MBC, YTN, 또 어디야, JTBC, KBS 이런 데예요. 그거는 다른 뉴스를 안 받고 CNN만 다 받았어요. 진짜. 거기서 나오는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편향된 보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미국은 우크라이나한테 그랬어. 야, 종전협정 해야 되는데, 너가 요구 조건이 뭐냐? 말도 안 되는 것만 되는 거예요. 처음에 핵이야기했다가, 우리 핵무장 해야 돼. 루비오한테 바로 국무장관한테 바로 잘렸거든요. 국무장관이니까, 국방장관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미친 새끼가. 지금 핵 맞을 일이 있어, 지금. 세계 3차 대전 일으킬 일 있냐고. 그걸 말도 안 되는 소리 했어.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아예 배제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배제시킨 거예요, 미국이. 하도 말 되는 소리를 하니까. 협상을 하려고 하면 조건을 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조건을. 그거 없이 그냥 애들 땡깡 부린 거. 저거 내 거야. 나 저거 아니면 안 할래. 그거, 똑같은 거잖아요. 저거 뭘 해야지. 그거 달리면 돼요. 패야지. 뭘 해야지. 알아듣게. 밥을 굶기든 뭘 해야지. 바로 그거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우디가 가가지고 왜? 사우디와 러시아와 미국이 지금 또 다른 미래 관계가 중요하거든요. 왜? 중국을 제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다 원래 외교가 그래요. 그건 중국을 왜 제껴야 되는지 다음번에 설명해 드릴게요. 재밌어요. 그래서 협상하고, 그래서 이거 푸틴은 보세요. 자, 협상은 여러 개 들고 나온 거예요. 여러 개 들고 나왔죠. 그래서 보세요. 자, 푸틴은 주고받을 줄 아는 거예요. 좋다. 우리 동부 여기까지 인정해도 대신에 여기 복구해야 되는 건 인정해주면 러시아가 이득을 가져갔잖아요. 자, 그러면 협상 카드로 미국이 어떤 또 제안을 합니까? 대신에 여기 복구해야 되고 히트라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거 필요하다면 요거 개발하는 거는 같이 하자. 공동 투자하자. 한마디로 내가 다 가져가지 않겠다. 미국 너가 협상 진행해 주니까 요거 개발하는 거 선물 줄게. 주고 받을 줄 아는 거예요. 푸틴은 주고 받는 거예요. 그리고 좋다. 평화유지군 그가 하는 거 다 좋아. 하지만 나토란 이름으로 들어오지 마라. 미국은 안 들어간다 했으니까 영국이 개별적으로 프랑스가 개별적으로 우리 평화유지군처럼 비무장 전투 부대가 아닌 게 들어와서 우크라이나 재건을 한다든지 이런 거 하는 거는 상관없다. 하지만 나토 이런 걸군 들어오지 마라. 이게 정확한 그래서
이렇게 협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협상이 하루 만에 진행됐던 거예요. 그래서 어땠으면 하루 만에 딱 협상단 만나고 확 진행하고 그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주 일요일 날 트럼프가 물어봤죠. 어제 협상 잘 됐는데 푸틴하고 만날 계획이 있습니까? 아, 브라볼리 2월 안에 만날 거다. 아니 그 전에 뭐 젤렌스키는 만날 거다. 바로 히토리 협상 지난 일주일 만에 딱 어제 왔잖아요. 근데 어제 파토 냈잖아요. 근데 파토 내는 것도 사실은 계획의 일환이에요. 왜? 어차피 우크라이나는 그 스맹할 수밖에 없어요. 자, 지금 왜 그래 됐냐? 세계 정세를 잘 봐야 됩니다. 유럽은 나토란 이름으로 러시아와 싸움을 하고 있죠. 자, 현재 대치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나토란 이름으로 돼 있지만 독일은 자, 유럽이 제일 큰 나라가 독일이죠. 독일 이 세계대전 2번 일으켰기 때문에 방위비나 군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군사력이 생각보다 엄청 약해요. 거기는 헌법에 걸려 있어요. 왜? 세계대전 2번 일으켰잖아요. 전범국가예요. 그래서 국방력을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일본하고 똑같아요. 그거 평화헌법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일본도 자위대 실제 군인이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현역 600만이고 예비군 200만 명입니다. 우리도 총 쏠 줄 아니고 나갈 수 있어요. 총만 잡으면 쏠 수 있어요. 우리는 조금 훈련만 하면 동네는 지킬 수 있어요. 다른 나라는 없죠. 우리는 군사훈련을 받았잖아요. 바로 그랬는데 독일은 그게 안 돼요. 자, 영국 더 적어요. 프랑스 더 적어요. 그 외 다른 나라들은 엉망이에요. 나토라는 나토는 사실은 미군이 들어가 있을 때 미국의 군사력, 정보력 지원이 들어가 있을 때 나토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트럼프 그랬잖아요. 러시아 협상 앞에서 미군 손 안 댈까 너끼리 해라. 자, 어제 우크라이나 협상이 결렬되고 나서 유럽은 쌍수를 내고 환영하면서 와 오라 그랬잖아요. 실제로 가봐야 삐뚤은 개살구입니다. 거기서는 군사력이고 뭐고 아무도 될 나라가 없어요. 미테랑 항상 하잖아요. 미테랑이 아니라 마크롱 프랑스 항상 뭐냐 지지한다 뭐한다. 유럽연합에서 돈 제일 잘 내는 데가 프랑스예요. 걔들 말은 떠버리는데 실제 행동은 아무것도 안 해요. 제일 얄미운 놈들이에요. 영국은 항상 앞장서서 지금처럼 설레발 쳐요. 스티머가 와가지고 야 만나 야 이래 하자 저래 하자 막 설레발 쳐놓고 실제로 들어가 보면요. 이건 내라합니다. 지금 영국 프랑스가 왜 뭐 평화유지금 보낸다 참전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딴 거 없어요. 미국하고 러시아 너희들이 판 차례. 자, 우리도 숟가락 하나 올게. 바로 그겁니다. 지금 스티머가 우크라이나 데리고 와서 달래는 거는요. 우리도 올릴 건데, 자, 미국과 하고 나면, 자, 그 다음에 아니면 전화 보고 기타 등등 이런 거, 우리도 좀 참여할게. 우리는 영국이 필요한 카드가 있겠지요? 그거 제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히터를 50% 막 이만한 거에 비해서 내가 이만큼 뺏기는다고 미국 가서 막 이만큼 뺏긴다고 욕도구에 상처받고 왔는데 이만큼 가져가는데 이만큼 가져가는데 또 이만큼 달래주는 어루만지고 달래주니까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혹하는 거예요. 영국, 프랑스 얘들은요 지금 엄청나게 외교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실리 다 챙기가요. 실리 다 챙기가서. 얼마 전에 마크롱이 트럼프한테 가가지고 절대 안 대들고 다 인정해주고 자기 거 챙겨오잖아요. 한번 보세요. 스티머도 둘이 막 고함 친 것 같지만 서로 잘 챙겨갔어요. 자, 협정이 뭐냐? 우크라이나에 관해서는 미국이 하고 우리 건 하겠다. 그러니까 미국이 하는 게 간섭 안 하는 겁니다. 안 하고 막 이래 하면서 그들은 막 공격한 척하면서 우리 것만 챙길게요, 형님. 오케이. 그러시면 하는 거잖아요. 우크라이나는 어차피 전화는 뜯길라 그래. 근데 미국이 지금 하는 대로 했으면 사실은요, 이런 겁니다. 사실은 자기들이 지금 현재의 국력을 그나마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 판을 던져 놓잖아요. 우리나라의 구한말과 동일한 게 됩니다. 심리양요, 외국 다 들어왔죠. 다 들어와서 다 했죠. 특히, 그 다음 중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팔로 연합군 들어와가지고, 유럽 연합군 들어와가 중국 다 뜯어먹었죠. 그래 됩니다. 우크라이나 그래 됩니다. 미국, 큰 놈 둘이서 나눠 먹는데, 거기다 다른 잔챙이들까지, 하이에나들까지 다 붙었잖아요.
자, 보세요. 히토리오 50%를 처음에는, 자, 보세요. 트럼프는 처음에 50% 우리 가져갈게 이랬어요. 그거는 협상 카드예요. 처음부터 한다는 게 아니에요. 50% 가져가니까 반발이 당연히 나오죠. 그래? 그럼 다음 세컨드, 플랜 B를 주잖아. 50%다 가져간다는 건 아니고, 개발 것만 가져갈게. 근데, 보세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 히토리라고 하는 거, 레어얼스, 그런 자원들은, 전 세계에서 그걸 캘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데가 몇 개 없어요. 러시아도 잘 안 되거든요. 한국도 안 되고, 중국, 미국, 아니면 영국, 호주 이 정도 몇 개 없어요. 10개 나라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크라이나에서 그거를 그동안 왜 안 했어요? 자본이 안 되고 기술이 안 되니까 안 한 거예요. 그거 하려고 하면 어차피 미국 회사가 들어와요. 그런데 이런 거잖아요. 미국 회사가 들어와서 해야 돼. 안 그러면 유럽도 들어오고 몇 개 들어와야 되는데 한마디로 자질구레하게 니드가고 귀찮다. 그냥 탕 해가지고 야 우리 50% 우리가 할게. 이 말입니다. 간단하게 한마디로 개별 계약을 종합 계약으로 그래서 한 번에 다 하자. 한 번에 미국이라고 밑에 해서 쫙 다 적고 50% 퉁치자. 나머지는 유럽도 좀 줘야죠. 그래서 그렇게 퉁치자는 건데 이걸 악의적으로 보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크라이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50%를 뺏어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압니까? 트럼프 싫어하는 게, 트럼프는 장사꾼이잖아요. 나름 평화주의자. 트럼프 전쟁 싫어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 이런 거 정말 싫어요. 그리고 불필요한 투자 돈 싫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로 돈만 빼오면 되는 거지. 그리고 내 4년 임기 지나서 뭐 알 바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이라도 해놓으면 그동안 뭐 할 수가 있잖아요. 계약 기간 동안. 그래 해놓는 거예요. 근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거 없으면요. 미국이 들어올 일도 없고, 그러면 종전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요번에, 우크라이나가 미국 식민을 건드렸죠. 저거 정말 큰일 날 짓이거든요. 그런데 딱 걸린 거예요. 왜 걸렸냐. 미국은 딱 보니까 두 개의 카드를 준비했어요. 그 두 개의 카드가 뭐냐면, 처음 1번 카드, 와서 말 잘 들으면 그대로 도장 찍고 꽝. 그러면 다음 달에 바로 푸틴 만나 하면 되고, 세컨드 카드, 얘가 한 번씩 개기거나 아니면 속으로 딴 마음을 품는지 안 품는지, 고분고분한지 안 하는지 우리가 테스트를 해보자. 그래서 벤스 부통령이 나선 겁니다. 그때부터 팔짱을 끼기 시작한 건데, 사실은요, 원래 정상회담이 일어날 때는 뒤에 배석한 사람들은 끼어들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건 결례이기 때문에 끼어들지 않아요. 언제 끼어드냐? 공식 둘이 앉아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때는 대통령이 부통령하고 이야기해봐. 아니면 누구 혹시 이거는 뭐라고 답해야 되라고 물어볼 때만 끼어듭니다. 아무도 원래 끼어들지 않습니다. 그 끼어들면 결례고 원래 외교적으로 무례해요. 그런데 벤스 부통령이 중간에 끼어들었어요. 왜? 처음에 덕담 오고하고 이야기 잘할 때 벤스 부통령이 끼어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우크라이나 너 정도는 미국의 대통령이 만나서 맞대응할 나라가 아니야. 너는 나하 정도가 가요. 부통령급의 국가라고 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국무장관이 끼어들었잖아요. 그럼 국무장관급으로 하대되는 겁니다. 그래서 벤스 부통령이 끼어드는 그 순간부터 대통령 할 말을 벤스 부통령이 다 했거든요. 벤스 부통령이 딱 끼어드는 그 순간부터 우크라이나 이제 젤렌스키 인상이 째그려지면서 막 하면서 벤스 부통령이 존경심을 펴고 저거 실제 할 말을 벤스 부통령이 다 했어요. 영상 한번 보세요. 7분짜리. 딱 그냥 그때부터 표정 굳어지고 막 하는데 말을 하려는데 벤스 부통령 계속 찌르고 말을 그냥 다 잘라버리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지도 열받은 거지. 이게 실수예요. 이게 실수예요. 그래서 팔짱 끼기 시작하거든요. 팔짱 끼 짠 자체가 이 실수예요. 이 새끼가 건방지게 오벌 오피서 와가지고 팔짱을 껴? 어쭈, 네가 지금 미국 대통령 앞에서 팔짱을 껴? 잘 됐다, 이거든. 이게 실수를 됐다는 겁니다. 뭐냐면, 첫 번째, 너는 트럼프가 만날 급이 아닌 벤스 부통령이 만날 급이라고 우크라이나 격을 낮춰버린 거고, 둘째, 실제 우크라이나가 처해 있는 현상에 대해서 조목조목 크게 딱 때리는 거는 벤스 부통령이 때리면서 실제로 실제 일은 어떻게 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을 이미 큰 청사진을 알려주는 거예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는 세세한 거 챙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큰 굵직한 맥만 챙긴다. 이 그림을 딱 두 가지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가지고 벤스 딱 나가가지고 그때부터 막 이래. 그 다음에 막 열받아가지고 막 하는데 다 보세요. 트럼프가 막 뭐라 하니까 저거 내 대답 좀 하겠어. 안 해도 돼. 젤렌스키 저 대답해야 되겠으면 안 해도 돼. 내 말 들어. 트럼프 계속 말하잖아. 안 돼. 다 많이 들었어. 계속 끊어버리자. 그 다음에는 딱 결론만 이야기하잖아. 너 그동안 많이 죽었고 지금 전쟁 끝내야 되는데 너 참 협상할 의미가 없구나. 의도가 없구나. 그럼 너 협상 가치가 없어. 준비가 안 됐다. 끝. 어떻게 되면 일러야죠. 젤렌스키가 실수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이 개그맨은 어쩔 수 없다고 싶은 게 처음부터 젤렌스키는 협정의 카드를 잘못 잡은 거예요. 뭐냐? 자꾸 거기다가 우리는 살인자와 도장을 찍을 수 없다. 뭐 할 수 없다. 자꾸 젤렌스키는 여기서 우크라이나와 종전 협상을 하러 온 게 아니에요. 자기 임기 이후를 보는 거예요. 종전 협상을 하고 나서 이후로 계엄령이 나서 이제 계엄령 끝나고 나면 종전이 되고나 휴전이나 종전이 되고 나면 이제는 우크라이나 선거를 해야 되고 자기도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가야 선거를 해야 되는데 이때의 자기 우크라이나 지도자랑 안녕하세요. 선명성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선명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미국의 대통령하고도 맞다이 뜰 수 있다. 얘가 절대 꿀리지 않는다. 그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하려면 지금처럼 하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미국이 주도한 판이고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미국하고 이걸 안 하려고 했다가 박살나잖아요. 다 콜롬비아, 지금 캐나다 다 박살나고 있잖아요. 중국도 지금 관세 10% 더 한다잖아요. 그런데 우크라이나가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플랜 A 할랜다. 여기는 플랜 B. 오케이, 플랜 B. 됐어. 자, 너 유럽으로 가봐. 한번 뺑뺑이 돌려봐봐. 좋다. 자, 미국엔 두 가지 카드가 있습니다. 진짜 참혹한 카드가 뭔지 아세요?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하고 대등하게 전쟁할 수 있는 원인은 뭐라 생각하십니까? 무기요? 아니면요? 우크라이나는 기본적으로 국가 자산이나 국가 모든 시스템이 거의 다 파괴되어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드론으로 러시아의 정밀 타격하고 러시아의 어떤 목표물들을 파괴하고 그 배를 파괴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일론 머스크 스타링크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 우크라이나 열어줬지요. 공짜로 쓰라고. 쎄 빠지게. 아무도 못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중국도 못 막거든요. 그 지금 공짜로 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비용까지 트럼프가 달라는 비용이 다 포함된 겁니다. 사실. 비싸요. 그 스타링크. 지금 1년 넘게 공짜로 쓰고 있잖아요. 얘기를 했고. 그거 얼마나 비싼지 압니까? 그 정보비가. 근데 사람들은 이거 생각 안 하더라고. 그냥, 바이든 때 예를 들어서 100조밖에 안 줬는데 왜, 100조, 200, 원래는 넘어온 게 200조밖에 없었는데 왜 700조를 달라냐. 이런 돈은 안 들어갑니까? 그리고 기술자 파견하고 이런 돈, 그 소프트웨어는 안 들어가냐고요. 스타링크 딱 끊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우크라이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드론도 못 날리고, 미사일 쏠 수도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자기들끼리 통신도 안 돼요, 지금. 우크라이나 애들은 자기들끼리 그 군 통신을 스타링크를 통해서 하고 있어요. 이게 우크라이나 현실입니다. 미국이 손만 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1. 스타링크 떼고 2. 이번에 그랬잖아요. 군사 운전 줄이라. 지금 원래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바이든 때부터 보내기로 했던 한 번에 다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다 배가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탄약도 보내고 뭐도 보내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탄약도 그래서 폴란드 통해 건너간 거잖아요. 선적에서 가야 되잖아요. 그거 안 주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있는 거로는 원래 그거 보통 보낼 때 보름치씩 보내거든요. 보름치씩. 보는 동안에 전황 상황을 보고 전쟁을 이렇게 전술을 새로 짜고 하기 때문에 그거 끊으면요. 그러니까 일단 스타링크 끊으면 내일부터 예를 들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휴대폰 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내일부터 휴대폰이 안 돼요. 그런 거잖아요. 우크라이나는 그거 아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얘들이 너무 간이 커, 젤렌스키가. 지 하나 딱 그 욕심밖에 없어요.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종전 협상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지 안위에 관심 있는 거예요. 딱 이건 너무 보이더라. 군사 지원 끊고 스타링크 끊으면요 끝입니다.
근데 이거 몰라. 겁이 없어요. 트럼프는 진짜 끊습니다. 끊으면. 그거 스타링크 끊어지는 순간 그 다음날 바로 미국으로 날라와야 돼. 안 그러면 안 돼. 하루도 전쟁 못 합니다. 막 우크라이나가 저 북한군 그때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 잡으려 드론으로 막 북한군 그 병원에 잡고 이랬잖아요. 그게 스타링크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좋아서 드론이 날아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 전자장비랑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시스템이 저기서 있는 거라고요. 근데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뭐 인도주의 입장에서 우크라이나 설마 끊겠냐고요. 설마가 어디 있어. 지금 역대급 미국 대통령 앞에서 그런 건방지게 미국 대통령하고 지금 아니 설전을 주고받는 이거 뭐 기자회견도 아니고 그 앞에서 지금 트럼프가 롱 리브 더 킹이라 하고 있는 지금 트럼프 앞에서 지금 거기다 대고 앞에서 고함을 질러? 옆에서 조용히 하라 했는데도 트럼프가 조용히 하라 했는데도 계속 고함을 질러? 지 선명성 때문에? 그 러시아 그라니 저 새끼 안 맞은 게 다행이라고. 저같이 성질 급한 사람은 그 자리에 바로 뺐을 거예요. 국가고 뭐 다 필요 없고 다 빼. 러시아 그 말 했잖아요. 저 안 맞은 게 다행이라고. 이게 국가 지도자를 잘못 보면 이렇게 돼요. 근데 이러면 아직도 이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가면 국가 자존심까지 다 없애가면서 빌빌매야 되나? 예, 살아야죠. 안 그러면 우크라이나 없어지든지. 그게 현실 아닙니까? 지금 자존심을 내세워가지고 할 게 뭐가 있어요? 우크라이나에서 단 하루도, 단 일주일도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놈들인데, 그 고마움을 모르잖아. 그래서 고마움을 알으라고 존경심을 가지라고 벤스가 그렇게 뭐라 하는데, 끝까지 버티고, 팔짱 끼고, 트럼프한테 대들고, 그러고 미국 영국 가가지고 오늘 아침에 스티머 달래주면 아이고 이라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바보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불쌍한 거예요. 지금은 어떤 수를 쓰서라도 한마디로 1보 전진을 위한 2보 후퇴가 필요하지. 지금은 우크라이나가 살아나려고 하면 지금이라도 어떤 굴욕적인 거라도 종전을 해야 돼요. 종전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다른 방법을 그 후에 도모를 해야지 지금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독립투쟁하다가 사실은 독립투쟁 우린 실패했잖아요. 그 많은 독립군들이 막 싸우고 했지만 전혀 손을 못 댔어요. 그래서 그냥 임시정부는 세워져 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가 해방을 하면서 그 우리나라 상관없이 신당 통치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어쨌든 6.25까지 나가지고 그 완전 망해있는 상황에서 정권이 바뀌면서 박정희라는 걸출할 인물이 나와가지고 국가 경제개발하면서 유일하게 그 시대의 중진국에서 선진국 올라간 나라잖아요. 중하고 이런 우리는 대만이나 싱가포르하고는 다릅니다. 국가 기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어쨌든 참혹하지만 비굴하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도자고 그게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 자기 선명성만 내세워가지고 이제 플랜 B 됐죠.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조만간에 또 뛰가야 됩니다. 조만간에 또 뛰가고 지금보다 더한 조건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협상 결렬됨과 동시에 러시아가 다시 침공하잖아요. 왜? 조금이라도 딱 넣을 필요 없으면 좋으니까. 스타링크 끊는 순간요. 진짜 스타링크 끊으면 무조건 비행기 타야 됩니다. 그럼 다 필요 없고 비행기 타야 됩니다. 스타링크 끊어지면 아무것도 못해. 드론이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생산한 게 뭐가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산 게 뭐가 있어요? 드론이고 뭐고 다 받은 거잖아. 공짜로 받은 거잖아요. 그 돈을 제일 많이 대준 게 미국이고 제일 작게 대준 게 프랑스고 스페인, 이태리는 돈이 없고 원래. 그 빼빠지게 돈 많이 대준 데 독일 아닙니까? 독일은 이래저래 바보되고 있지만 그래서 요번에 총리 잘 뽑히더라고. 이제 요번 총리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더라고. 김민당인가 삼민당에서. 자, 이것이 그러면 거마교육의 힘과 경제 질서가 왜 이래 되느냐? 우크라이나라는 땅 자체에서 그러니까 유럽에서 앞으로 일어난 큰 마지막 남은 세계 대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양쪽이 힘을 비축해야 됩니다. 앞으로 마지막 세계대전쟁은 남아있어요. 이건 정말 세계대전입니다. 세계가 다 전황에 다 한번 들어갈 건데, 이제 우크라이나 종전하고, 여기 들어가려면 러시아도 힘을 추스려야 되고, 유럽도 힘을 추스려야 돼요. 그것이 필요합니다. 금화 교육이 진행되는 순간, 절대 조용하게 넘어가진 않아요. 새로운 경제 질서 체계가 그냥 조용하게 나오진 않아요. 안타깝지만 어떤 참혹한 전쟁을 해야 사실은 경제 질서나 정치 질서가 새로 나옵니다. 우리가 역사에 나와 있듯이 그건 인류사의 어떤 하나의 주역에서 나와 있지만 인류사의 근본적인 법칙이 그래요. 그래서 인간의 숫자 자체도 줄이고 경제도 완전히 새롭게 파괴시켜야 새로운 나온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전협상을 빨리 해야 되는데 하늘이 볼 땐 종전협상을 해야 돼요. 언제? 4화에 을사년을 해야 돼요. 빨리 상반기. 왜냐면 트럼프 임기안이 끝내야 되니까. 하늘이 볼 때는 일의 스케줄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 해야 푸틴 러시아도 힘을 해가지고 다음 전쟁을 준비할 수 있잖아요. 미국도 유럽도 중국도 북한도 다음 전쟁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화 교육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전쟁을 통해서 새로운 부를 창출해내고 새로운 부를 통해서 새로운 경제 질서를 만들어내고 그 경제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화해 시대에서 금으로 넘어가는 시대, 한마디로 진짜 금 위주의, 한마디로 진짜 돈의 시대입니다. 앞으로 오는 시대가 정말 가치가, 화해 시대는 덩치가 크고 가치가 있었어요. 금의 시대에는 덩치도 작아지고 가치는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왜 부자가 되냐? 탁월한 인간의 능력도 엄청나요. 지금 일론 머스크 한 사람 보세요. 혼자서 지금 얼마나 많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샘 알트만 이런 사람 전 세계적으로 그런 사람도 보세요. 젠슨왕 이런 사람도 한번 보세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빅테크 일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지금 인류의 모든 걸 끌고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000만도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몇십억 인류를 끌고 가고 있다고요. 이런 걸 생각해 보셨냐고요. 나머지 지구상에서 잉여 인류가 몇십억이나 될까요? 저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잉여 인류가 최소한 50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구상에서 40억이 사라져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 잉여 인류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합니까? 인류 문명의 발전을 위해서, 아니면 지구 환경의 보존을 위해서, 아니면 인류의 지적인 성장을 위해서, 아니면 인류의 문화적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거 하는 사람들 없잖아요. 그래서 잉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 잉여들을 줄여나가는 것이 금화교육입니다. 금화교육. 그걸 반강제로 줄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죠? 그 재난 상황들이 발생하면서 그리고 저절로 줄여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금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걸 가져갑니다. 그것이 바로 초인입니다. 니체가 말했던 초인이 바로 그겁니다. 슈퍼맨. 정말로 이 의식적으로 영적으로도 차 있고 실제 현실적 능력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 과학적인 거 아니면 문화적인 여러 영향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런 사람 소수만 필요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지구에 왜 60억, 70억이 살아야 됩니까? 그거 있잖아요. 원래 지구 안에서 제일 좋은 비율로 하면 사람 따라 다른데 3억이라는 사람도 있고 한 30억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볼 때는 한 20억까지 살면 널널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널널하잖아, 그러면. 그리고 어차피 지구에는 살 수 없는 땅들이 많이 있으니까 얘네를 제끼고 보면 나머지가 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건 제가 거론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앞으로 오는 질서라고 하는 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대가 바뀐다고 하는 건, 화해 시대에서는 금화교육이라는 화해 시대에서 금의 시대로 넘어가는데, 거기에서 이 중간에 미토의 작용이 있습니다. 미토. 그게 사오미의 미토를 말하는 겁니다. 미토 작용이 해서 이 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휙 넘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정미, 다음 또 정미, 기미 통해가지고. 그래서 요 중간에 10년 정운으로 해가지고, 이게 저희가 중요하다 말하는 이유 바로 그겁니다. 2035년 이후는 새로운 정세가 나온다. 대부분 지금 여기에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10년, 15년 후에 여러분들이 볼 세상은, 와, 이 뭐지? 태어나서
뭐지? 이런 세상이? 라고 하는 거고, 그것을 어떻게 맞이하실지는 어느 자리에서 맞이해야 할지는 딱 그때는 두 개만 남습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발표한 그 있잖아요. 이 세상에는 두 개의 성만이 있다. 남자, 아니면 여자밖에 없다, 젠더가. 젠더가 해서, 요즘 원래 젠더라고 이제 사회적 성에서인데, 이제 안 한다 하잖아, 미국에서. 섹스를 하잖아. 원래 섹스에 돼 있었거든. 섹스로 돼 있었고, 메일 앤 피메일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다 없애잖아, 지금. 그래서. 없애가지고 다, 지금, 여권 새로 발급받을 때 트랜스젠더들을 원래 태어날 때 성으로 다 돌아간다 하잖아요, 지금. 이게 뭐냐. 금의 시대는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시대입니다. 사회 계급도 두 개가 있습니다. 그냥 딱 두 개. 부도 두 개가 있습니다. 중간이 거의 그냥 위아래, 위아래, 상하. 분명해지는 겁니다. 분명해지는 거. 그래서 사회학자들이나 볼 때 이 세상이 이상하게 흘러가는데 뭔가 지금 자연은 우리가 망한다 하죠. 망해야 되는 게 맞아요. 네. 미안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라고, 그들이 근근하게 먹고 살면 모르겠지만 그들이 억지로 만들려고 했던 부동산 이런 걸 통해서 만들려고 했던 부라고 하는 것은 이미 사라져야 될 거거든요. 그게 바로 금화교육 시대의 힘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을 대표하는 게 원래는 사실은 중국이 원래 이 역할을 했었어야 돼요. 근데 이 중국이 헛발질하는 바람에 하늘에서도 그래? 그럼 중국이야 너 나가? 미국 너 하던 거 계속해. 미국 입장에서 뭐지? 우리 왜냐면 은퇴하고 실례했는데 미국이 은퇴하고 실례했는데 갑자기 다시 분리 나온 거잖아요. 다시 분리 나왔어. 그래서 구호가 뭡니까? MAGA, Make America Great Again. 새로 미국 합시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원래는 그래서 중화 사상이 사실은 원래가 맞긴 맞아요. 원래 주역의 흐름은 중국으로 가도록 돼 있었는데 다시 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해가지고 미국에서 다시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하늘은 계획은 이렇게, 그냥 변화막측해요, 그냥 원래 플랜 A, B 있었는데, 안 돼요? B 하면 돼요. 미국을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싫든 좋든 받아들이셔야 되는 겁니다. 왜? 민주주의, 보편적 복지, 이런 것들이 개념이 이제 사라질 겁니다. 왜? 너무 낭비하고 불필요한 거였거든요. 그게 사라집니다. 그런 게 사라지고 명확해지고, 그러면 누구는 부자거든, 누구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삶을 잘 살아야죠. 전생을 잘 살았어야죠. 이번 생에는 잘 살아, 다음 생에 기약할 수 있죠. 석가모니 말씀, 여기 통용되는 겁니다. 인생을 잘 살아야 된다. 욕심 부리지 말고. 금화교육 시대는 모든 것이 금의 시대로 가는 겁니다. 화해에서 금의 시대로 가는 거고, 모든 것이 분명해지고 명확해지는 겁니다. 선명해지는 겁니다. 가을이 선명한 거잖아요. 시원하면서 가을은 맑은 하늘이 쨍쨍하게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가을은 사서에 의해서 생각하잖아요. 그런 생각이나 이런 것이 없는 사람들, 한마디로 인류 문명의 발전을 위해서 내 직업을 어떤 걸 가질 것인가, 인류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내 직업을 어떤 걸 가질 것인가, 인류가 잘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철학이 없고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잉여 인간으로서 도태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그것이 앞으로 오는 시대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 그게 바로 금화교육 시대고, 그 금의 힘을 가진, 그게 현실적으로 보면 금이 뭡니까? 돈이잖아요, 돈. 그래서 트럼프가 잘하잖아요. 돈으로 다 해. 모든 걸. 자기도 근데 모르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새로운 경제 질서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던 자본주의가 아닌 새로운 게 나옵니다. 이제는 지금 아르헨티나 잘하고 있잖아요. 네, 진짜. 저런 식으로 갑니다. 우리나라도 누군가가 나와서 해야 되는데, 이재명은 그거 못하거든요. 다음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이재명은 저런 거 칼자루 못 쥐어. 그래서 우리나라는 제각을 하잖아요. 더 망한다고. 다음 대통령이 이걸 이렇게 이 세계의 기조에 발을 못 맞추고 이제 헛발질 계속 할 건데요.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 우크라이나를 저렇게 다룬 이유는 미국 주도의 돈으로 하는 모든 경제 질서, 힘의 질서에 따라오느냐 안 따라오느냐, 번복입니다. 전 세계에 향한 번복이. 근데 이번에 플랜 A를 했는데 안 했잖아요. B는 더 두드려 맞고 더 뺏기고 더 갈굼 당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젤렌스키가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없앤다는 게 아니에요. 젤렌스키 없애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금화교육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분명해지고 선명해지는 시대, 새로운 경제제도, 새로운 정치제도가 나오기 위해서는 새로운 힘이 나와야 된다. 그 힘을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가을 추살 기운이라고 합니다. 협상 이런 거 없어. 들어. 하늘이 시키면 들어. 추살, 가을에는 살기입니다. 무섭고 냉혹하고 엄청난 겁니다. 적응 못하면 잘라버리는 겁니다. 가을에, 봄에 정신으로, 아이고, 그래. 으쌰 함께 살아서.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가을 정신은 못해? 나가리. 탈락? 끝. 탈락? 끝. 합격. 불합격만 있는 겁니다. 두 번의 기회가 없습니다. 다음 생.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것이 인류 문명이 항상 이렇게, 원래 그래 왔어요. 그래서 항상 왔다가 또 다르게 하면 또 빙하게 오고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너무 길게 하면 그러니까 이 정도. 그러니까 이번 우크라이나가 손댄 이유는 새로운 경제 질서. 근데 트럼프가 이걸 알고 있느냐? 본인 잘 몰라요. 근데 그냥 모르는데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막 하면서 느끼는 거죠. 그냥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뭐예요? 그래서 신의 부름을 본인도 그러잖아요. 지금 신의 부름을 받았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잘 보시고 대한민국 미래,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잘 조절하셔야 될 겁니다. 예. 질문 있으면 주시고요. 요거 좀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